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해외 대학 출신의 국내 대학원 진학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요 앞에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해외 대학 출신의 국내 취업이나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 영상의 후반부에 대학원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이렇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 영상 아직 보시지 않았다면은 그 영상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이공계 출신이 아니라 이제 상경 계열을 포함한 문과 계통의 해외 대학 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해외 대학을 이공계 쪽으로 전공하신 분들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요. 보통 이공 계열로 해외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국내 취업이나 국내 대학원을 이공계로 보시기보다는 보통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이공계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심지어 중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나 이런 쪽에서 이공계열로 학부를 하신 분들도 석박사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로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쪽이 이제 펀딩도 많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워낙 그 영어권에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곳에서는 이제 그 스템 학위자라고 하죠.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해갖고 스템 학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영주권이나 시민권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이 영상의 대상이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문과 계통, 뭐 어문 계통, 어학 계통이나 상경 계열 아니면은 뭐 심리학이나 사회학 같은 이런 인문 사회 계통의 전공자를 포함한 이런 해외 대학에서 인문사회 계열을 전공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런 분들이 저에게 상당히 연락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메일도 많이 받아봤고요. 해외에서도 저에게 이메일 보내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1대1로 해외 대학 출신들도 많이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 다 문과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요. 그런데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일 이제 대학원 관련해서는 뭐를 많이 질문하시냐면은 "내가 어문 계열이니까, 내가 소위 말하는 문과 쪽이니까 경영학과로 대학원 갈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이 있고 특수 대학원이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은 이제 학부에서 연결되는 풀타임으로 다니는 그야말로 아카데믹한 과정이죠. 그리고 학술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대학원은 야간이나 주말에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분들이나 사회생활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얕은 내용들을 좀 폭넓게 배우고 또 현실적인 이슈나 토픽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리고 그런 걸 배우는 특수대학원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 대학원에 이제 가시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앞에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내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회사를 이렇게 들어가려고 아무리 취업 준비를 많이 해도 오라는 곳들은 정작 내가 그 가고 싶은 정도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좀 그런 회사들이고 내가 가고 싶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자꾸 탈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상위권 대학에 일반 대학원 경영학과를 가려고 해요. 저는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위권 대학원들이요. 웬만한 외국에 있는 그 학부보다 더 높습니다, 배우는 게. 이게 우리나라는 조금 이렇게 특이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외국 유명한 대학이라도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을 사람에게는 수리적이거나 어려운 과목을 이렇게 개설하지 않아요, 학부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미국이나 영국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경영학부가 없는 곳들도 많아요. 그런데 가끔 경영학부가 있는 곳도 있고 어찌 되었든 경영학부가 되었든 경제학의 학부가 되었든 수업을 들으면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을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경제학, 경영학 수업 들어가보면 수학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미국이나 영국의 수업을 들어도. 이건 뭐 제가 외국에서 학교를 다녀서가 아니라 실제로 외국에서 대학을 다닌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막상 그렇게 수리적이거나 어렵지가 않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스카이 대학이나 서강대학교 뭐 이 정도 대학들만 해도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한 3 학년, 4 학년 수업만 돼도 상당히 수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석사 한 1-2 학기 정도에서 들을 만한 정도 그런 정도의 내용을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대학원에 와 보면요. 생각보다 되게 난이도가 높아서 좀 놀래요, 보통 해외 대학 출신들이. 그래서 저는 일반 대학원 경영학과 가시는 거가 나쁜 거는 아닌데 좀 뭔가 이렇게 수학이나 통계 베이스가 약한 분들 그러니까 생 문과 출신이나 어문 계통이나 이런 분들은 뭐 회계나 재무
그리고 뭐 이런 분야들은 좀 피하시고 좀 말랑말랑한 부분들이죠, 경영학에서도. 예를 들어 경영 전략 이런 전공, 경영 전략 안에는 보통 그 국제 경영학 이런 것들도 경영 전략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 전략 내지는 국제 경영 이런 전공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 이외에 또 해볼 만한 거는 뭐 경영학 일반이라고 이렇게 있는 것들도 있어요. 요즘은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기술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반 경영학이라고 해 갖고 좀 영어로 말하면 제너럴 매니지먼트를 또 다루고 있는 교수님들이나 그런 세부 전공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가끔 이제 마케팅을 하고 싶다는 분도 계시는데 마케팅 하는 건 좋습니다. 뭐 특히 심리학이나 사회학 이런 쪽 전공하신 분들은 마케팅 하는 것도 좋은데, 대신 좀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쓰거나 하는 이런 수리적인 마케팅보다는 뭔가 이렇게 브랜딩이나 소비자 심리나 소비자 행동 이런 거를 연구하는 좀 덜 수리적인 마케팅 전공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시 정리하면은 일반 대학원 경영학과를 가신다면은 경영 전략 안에서도 국제 경영 요런 거 전공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 차선책으로 고를 만한 게 수리적이지 않은 마케팅 요런 거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조직 행동론 뭐 요런 거 전공하시면 좋은데, 좀 거기는 좀 좁은 분야니까 일반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 경영 전략, 그 안에 국제 경영, 그다음에 마케팅 대신 좀 덜 수리적인 마케팅 이런 거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경영학과를 가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대학원입니다. 여러분 국제대학원이 많이 생소하시고 그럴 텐데요. 국제대학원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수업은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수업도 영어고 여러분이 거기서 토론하고 말하고 발표하는 것도 다 영어고, 시험도 영어로 보고 다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리포트도 영어로 쓰고 이렇게 영어로 진행되는 곳인데, 여기는 어떤 내용을 배우냐면요. 절반 정도는 상경 계열의 내용을 배웁니다. 국제 경제, 국제 경영, 그리고 협상 이런 걸 배웁니다. 그리고 국제 경제 안에는 무역, 국제 금융, 뭐 외환, 그리고 뭐 통상 협상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배우고요. 국제 경영 안에는 뭐 국제 마케팅도 배우고 국제 경영 전략도 배우고 다국적 기업 이런 것도 배우고 다양한 걸 배웁니다. 그렇게 약간 상경 계열 같은 이런 내용들이 절반을 이루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국제 정치, 그리고 국제 관계, 뭐 외교 이런 걸 배웁니다. 통상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포커스가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는 다르지만 역시 조금은 다른 경영학과 경제학을 배워요. 그러니까 사실 난이도가 어려운 경영학 경제학은 아니에요. 국제대학원에서 배우는 경영학이나 경제학은.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공부들이에요. 특히 그러니까 학부를 상경계열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런 공부를 국제대학원에서 하면 상당히 좋죠. 그리고 국제대학원은 좋은 게 뭐냐면 어필하기가 좋아요, 여러분이.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해외 인맥이 없잖아요. 그리고 국제대학원 자체가 해외 대학 출신들이 많이 진학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우리나라에 인맥이 없다 보니까 뭔가 한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사회생활하는 게 많이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대학원에 와서 인맥도 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그리고 좋은 게 뭐냐, 졸업 후에 여러분이 그 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요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토대학교 일본의 탑5 대학이지만 국내에 잘 모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50위 안에 드는 뭐 이런 대학들 중에서도 꽤 유명한 대학들이 많은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좀 인지도가 없는 대학들도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라이스 대학 이런 데 있죠. 라이스 대학교, 미국 남부에 있는 라이스 대학교는 미국 남부에서 제일 좋은 사립대 중에 하나를 꼽으면 라이스 대학을 뽑는데, 라이스 대학 잘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역차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해외 대학 학부 출신들이 사회생활이나 입사나 이런 걸 할 때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 졸업하시고 하고 여러분이 나오는 어쨌든 그 학교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디 뭐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졸업했어요. 저 뭐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졸업했어요. 이러면은 확실히 뭔가 이렇게 확실한 이렇게 간판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이렇게 해외에서 대학 나온 것까지 얹어서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제대학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학원은 크게 여러분의 그 학부 백그라운드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다른 전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예체능을 전공했어도 국제대학원은 영어나 이런 기본적인 어학 이런 정도만 따라갈 수 있으면은 수업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일반 대학원 경영학과는 경영학의 세부 전공들을 좁고 깊게 배우는 스타일이라면은 국제대학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경제, 국제 경영, 협상, 통상 이론, 국제 정치, 국제 관계 이런 것들을 넓고 얕게 배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대학원 생활하시기는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국내 인맥이나 국내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모르는 해외 대학 출신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이런 그 디딤돌이 되고 좋은 이렇게 계기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대학원은 오히려 그냥 토종 한국인들보다는 여러분 같은 해외 대학 출신들이 가면은 정말 좋은 과정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알겠는데 나는 그래도 경영학을 좀 공부하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반 대학원 경영학과 가시면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입시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가서 적응을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라면은 일단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신 후에 직장생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다음에 돈도 좀 모으시고 또 회사에서 양해도 구한 다음에 야간이나 주말에 MBA, 그러니까 좀 학문적이지 않은 경영학을 배우는 야간의 경영대학원, 야간 MBA 이런 거를 다녀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좀 선택폭을 좀 넓게 가지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권해드리는 거는 태솔 대학원입니다. 태솔 여러분 혹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유학 출신들, 해외 대학을 나온 분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 그런 거 많이 하시죠.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 이런 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름 들어본 YBM이나 파고다나 뭐 영단기나 뭐 이런 거 보다 보면은 그 강사 프로필 보면 어때요? 해외 대학 졸업하시고 우리나라 뭐 숙명여대가 되었든 뭐 성균관대가 되었든 뭐 한국 외대가 됐든 뭐 태솔 대학원 졸업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맞습니다. 그 태솔 대학원입니다. 왜 제가 이걸 권해 드리냐면은 영어를 아무리 네이티브처럼 잘 하는 분들도 영어를 잘 가르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수법을 알아야 되고 그 영어를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될지, 그리고 영어 교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영어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어려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거를 총망라해서 가르쳐 주는 대학원이 태솔 대학원입니다. TESOL. 태솔 대학원이고 뭐 어떤 나라에서는 티솔 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태솔, 티솔 그렇게 발음을 보통 하는데 태솔 대학원은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아까 국제대학원랑 같아요. 태솔 대학원도 해외 대학 출신들이 한국 사정도 잘 모르고 우리나라에 인맥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마켓에 대한 우리나라의 잡마켓이나 이 업계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영어 잘하시고 외국 대학 나오셔도 딱 국내 어학원에서 이렇게 영어 강사로 성공하는 거 쉽지 않겠죠. 여러분 영어 교재를 쓴다고 해도 쉽지 않겠죠. 맞아요 그게. 왜냐면 여러분이 인맥과 정보가 없기 때문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가면은 비슷한 고민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이 다니시고 또 많이 졸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과의 인맥과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영어 티칭이라든지 영어 교육이라든지 영어 교재를 개발한다든지 이 영어 교육 전반적으로 이 인더스트리, 이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한 인맥과 정보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태솔 대학원도 상당히 좋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무조건 여러분이 취직할 필요 없어요. 그럴 거면 유학 안 가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유학까지 가신 건 뭐예요? 뭔가 여러분이 좀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 여러분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싶어서 유학도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는 너무 취직 자리 이런 거 매달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이 대학원도 가시고 뭐 태솔대학원도 가시고 국제대학원도 가시고 하면서 조금 더 여러분이 좀 바라보는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이거를 취직, 취업, 뭐 대기업, 공기업 이거에 맞추면 여러분들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분명히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좀 막막하고 답답한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